2017년 뜨거웠던 여름, 우리는 작은 밴으로 이사했다. 돈이 많지 않고 믿는 구석 하나 없어도 한 번은 사람답게 우리답게 살아보고 싶었다. 집과 직장은 모두 정리한 상태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않은 채 안전벨트를 맸다.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우리의 도전은 시작되었다. 밴으로 이사하기 전 나와 남자친구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고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일을 그만두고 집과 살림을 정리한 걸까? 게다가 많고 많은 집 중에 하필 2평도 되지 않는 밴으로 옮겼을까? 거제도 출신의 나는 요리를 공부하기 위해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프랑스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 남자친구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으로 나는 요리사라는 직업으로 우리는 결혼 자금, 집 마련 등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일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빠듯하게 아등바등 살고 있는 고달픈 생활에 회의감이 몰려왔다. 유학길에 오를 때는 나름의 부푼 꿈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었는데 원하는 공부를 하고 취직을 했지만 현실은 살인적인 물가와 집세, 과로와 피곤한 일상에 시달리는 생활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고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번아웃이 제대로 온 것이다. 지금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달픈 삶에 지친 나는 돈이나 미래가 아닌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깊은 고민 끝에 나는 남자친구에게 밴 라이프를 제안했고 그는 나의 의견을 수락해 주었다. 이후 우리 둘은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었고 700만 원짜리 밴을 구입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밴 라이프는 지금까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 밴에 다 들어갈 만큼만 가지고 산다면 어떤 기분일까? 나는 예전부터 미니멀리즘에도 관심이 많았던 터라 집과 짐이 가하지 않으면 불편함보다 편안함이 더 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밴 라이프를 더욱 매력 있게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작은 밴에 모든 짐을 싣고 홀가분하게 떠나는 날을 생각만 해도 짜릿했다. 또 우리가 얼마만큼 적게 소유하고 살 수 있나 실험해 보고 싶기도 했다. 그런데 상상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썼다. 왜냐하면 잠깐 사용할 짐만 챙겨서 떠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밴 라이프는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챙겨서 아예 이사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호기롭게 밴에서 살겠다고 큰소리를 쳤던 나였지만 막상 엄청난 양의 짐들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소유욕이 없는 편이라 생각했던 우리였음에도 밴에 들어갈 만큼만으로 물건을 줄이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물건 앞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중고 거래를 통해 물건을 정리해 나가는 노력 끝에 우리의 모든 짐은 마침내 작은 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으로 추려질 수 있었다. 물건을 줄이는 과정이 어찌나 힘들었었는지 밴을 수리하고 장치를 설치한 것보다 그 많던 짐을 밴에 다 들어갈 만큼만 추려냈다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해낸 것이다. 우리의 집 밴은 17살로 나이가 참 많다. 오래된 만큼 잊을만 하면 여기저기 손볼 구석이 생기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은 밴치고는 힘좋게 우리를 이곳저곳 데려다 준다. 조심성 없이 다루고 험한 길만 골라다니고 세차도 잘 못해주는데도 큰 말썽 없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우리의 2평 집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우리 집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최대한 신중하게 물건과 시설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컵 2개, 수저 2벌, 냄비 하나, 베개도 각각 하나씩이다. 야외용 의자나 돗자리 대신 바닥에 담요를 깔고 앉아 생활하는 식으로 대신한다. 가끔은 손바닥만한 작은 빗자루로 한 평도 채 안 되는 바닥을 쓸고 있자면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한다. 어찌 보면 이 작은 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소꿉놀이 같기도 하다. 벤에 살게 되면서 우리는 의외로 적응에 강한 동물이라는 것, 꽤 많은 것들이 없어도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라이터나 성냥 없이도 불을 만들 줄 알고 얼음장 같은 물에도 씻을 수 있고 인터넷 검색 없이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 가장 대견하다고 느끼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2평 남짓한 벤에서 산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감탄과 걱정을 하고는 한다. 크기만을 떠올리면 당연한 소리다. 정말 작다는 말로는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로 작은 집이고 좁은 벤 안에서 둘이 산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초월한 매력을 품고 있는 것이 또 우리의 2평짜리 벤이다. 드넓은 자연 한가운데 자리한 2평짜리 작은 집이 주는 아늑함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우리의 몸에 딱 맞는 작은 공간이 주는 편안함을 그대로 느끼게 해준다. 널찍한 집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안심이다. 또 매일 다른 곳으로 이사하며 바뀌는 창밖의 풍경은 늘 감격스럽다. 이동하는 장소에 따라 햇살이 들어오는 모양과 빛깔이 다르고 새어 들어오는 소리와 향기도 다르다. 아침에 눈을 떠 창밖으로 흰눈이 소복하게 쌓인 숲을 보고 있자면, 파도가 잔잔하게 치는 바다를 보고 있자면 이런 호사가 또 어디 있을까 싶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여전히 벤에서 살고 싶은 이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나의 작은 집 벤의 주방은 이구 가스레인지, 20리터 아이스박스, 자그마한 싱크대가 전부다. 최소한의 도구만 갖추어진 작은 주방이라 요리는 최대한 단순하게 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1.5리터 냄비, 프라이팬, 작은 나무 도마, 면기 2개, 접시 2장, 작은 볼 2개가 전부다. 즉 밥과 국을 동시에 끓인다거나 반찬을 2가지 이상 준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불편함이 나쁘지가 않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먹는 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 큰 냉장고와 찬장에 음식이 가득 차있던 시절에는 대충 끼니만 챙긴 날이 많았었다. 집에 손님이 오면 꽤 신경 써서 준비하고 오랜 시간 천천히 먹을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앞에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음식을 씹었다. 요리를 즐기기보다는 빨리 해치우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고 요리할 때마다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려웠다. 그러나 벤 생활을 하면서는 달라졌다. 작은 주방에서 하는 느리고 불편한 요리는 사는 데 있어 식의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나름의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마치 처음 요리를 배우려고 했을 때의 그 마음처럼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는, 일에 치여 그간 잊고 있던 그 소중한 마음을 되찾게 된 느낌이다. 우리 2사람의 양말과 속옷을 포함한 옷가지를 전부 세어보면 50벌이 채 안 된다.
이렇게 가진 옷을 전부 깨고 있는 것은 남들보다 옷을 덜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벤라이프에 있어 가진 옷을 전부 파악하는 일은 필수다. 드레스룸이 당연해진 시대에 소유한 옷을 전부 파악한다는 건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일 테지만 벤에 사는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다. 티셔츠가 몇 장인지, 바지는 몇 벌인지, 양말은 몇 켤레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날이 좋으면 매일 약간의 손빨래를 하지만 물이 부족하거나 비가 오래 오는 경우에는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해야 하기 때문에 빨래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선 가진 옷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원래 옷 욕심이 적은 데다 옷을 줄이고 줄였건만 좁은 벤에 우리가 가진 옷을 모두 수납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다. 옷이 많아서가 아닌 니트며 두꺼운 목도리, 파카 등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겨울옷들 때문이었다. 겨울에는 필수로 있어야 하는 옷들이라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든 보관할 수 있는 수납 방법이 필요했다.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보았던 쿠션 커버에 솜 대신 옷을 넣는 방법이 생각나서 튼튼한 쿠션 커버에 두꺼운 외투두벌과 목도리, 장갑, 모자를 넣어봤더니 끝도 없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쿠션 안에는 당연히 솜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니 쿠션은 옷을 보관할 수 있는 훌륭한 수납 공간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요리조리 방법을 연구하고 또 어찌어찌 사라지는 게 벤 라이프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닐까 한다. 만약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다면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라도 그 안에 더 많이 주워 담으려 혈안이지 않을까. 며칠 내내 비만 오다가 해가 나올 때 내가 딱 그 심정이다. 햇살 한 줌이라도 더 모아두고 싶은 마음이다. 벤에서 살게 된 이후 나에게 햇빛은 곧 전기가 되었다. 아파트에 살 때는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되지 않는 이상 필요한 양의 전기를 마음껏 걱정 없이 쓰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충전의 양뿐 아니라 동시 최대 전력량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은 400W인데 아이스박스를 일반 모드로 가동하고 조명 2개, 노트북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다. 처음에는 이 최대 전력량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 일단 가지고 있던 전자제품 대부분을 포기해야 했다. 사실 지금까지 살면서 사용하는 전자제품의 전력량을 확인해 본 적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전자레인지와 전기포트의 전력량을 확인해 보고는 깜짝 놀랐다. 청소기와 헤어드라이어도 생각보다 전력량이 높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언젠가 해보고 싶었던 태양열 충전기를 설치해 보기로 했다. 그렇게 태양열 충전기를 설치하고 난 뒤 우리는 해가 자주 나는 여름에는 말 그대로 전기 부자가 되었다. 한꺼번에 많은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해가 진 저녁에도 꽤 풍족하게 쓸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 아래 충전이 가득되는 계기판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른다. 요금만 꼬박꼬박 내면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었던 시절에는 몰랐던 즐거움이다. 지금을 연습 삼아 언젠가는 전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본다. 프랑스에서 일정 기간 일을 한 사람들은 매달 40만원가량의 기초생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도 보조금을 신청하면 달마다 40만원 가까이 여유 자금이 생기는 셈이다. 솔깃했지만 우리는 쉽게 신청할 수 없었다. 과연 우리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 누군가 힘들게 벌어낸 세금을 충분히 더 일할 수 있는 젊고 건강한 우리가 받으며 살아도 되는 걸까?
욕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우리는 일단 가진 돈만으로 벤라이프를 시작했다. 집과 직업을 포기하면서도 솔직히 돈에 대한 걱정은 늘 있었다. 이제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도 없으니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겁이 나기도 했다. 아무도 없는 오지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사는 게 아닌 이상 돈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 다행히도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깨달아가는 중이다. 벤에서 지내다 보면 통장 잔고를 확인할 일이 별로 없다. 일주일 넘게 지갑 한번 꺼내지 않는 날도 수두룩하다. 마트는커녕 자판기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 한가운데 있거나 돈 대신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데 익숙해진 덕분이다. 간편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대신 직접 돌아다녀 야생의 과일이나 채소를 찾고 세탁소를 이용하는 대신 우리 발로 이불을 빨고 스포츠센터 이용권을 끊는 대신 매일 산책과 등산으로 체력을 기른다. 또 우리는 벤으로 매일 이사를 다니며 고맙게도 돈 없이 사는 삶을 연습할 기회를 자주 만날 수 있었다. 농장에서 일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대신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받기도 하고 무료로 개방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한 대가로 장작을 패두거나 망가진 벤치를 고치는 일을 하는 식으로 말이다. 막상 살아보니 돈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잘 살아지는 것이 가끔은 놀라울 정도다. 우리의 한 달 생활비는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통신비 등 고정지출 약 10만원, 유류비 10만원, 식비 및 기타 용품 20만원, 이렇게 해서 총 40만원이다. 물론 벤을 수리할 일이 생기거나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길 때면 더 나가는 달도 있다. 하지만 2년 넘게 지내본 결과 40만원이 우리의 평균 생활비였다.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는 한 달 월세만 40만원이 넘었고 전기세, 수도세, 주거보험, 주차비 등 20만원 정도를 더 내고 나면 기본 생활비로 드는 비용이 못해도 100만원 정도는 되었었는데 아파트를 내려놓고 벤으로 이사하자 자연스레 생활비가 40만원대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요즘 같은 때 집세 걱정 없이 산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행운이 아닌가 싶다. 우리의 생활비 대부분은 유류비와 식비로 나가는데 비중은 그때그때 다른 편이다. 이동을 많이 해서 유류비가 많이 들 때면 식비를 더 아껴 쓰려고 하는 편이다. 돈이 부족하면 덜 쓰자라는 것이 우리의 소비 기준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재미로 꼽는 쇼핑은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도 다른 여행자들 사이에 껴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유명한 관광지에 들러 입장료를 내고 구경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아쉬운 일은 아니다. 남들이 누리는 것을 똑같이 다 누리면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팍팍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몸에 익은 습관이라 나름 만족하며 이 정도면 넉넉하다 생각하며 사는 중이다. 구구절절 늘어놓았지만 한마디로 돈에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산다는 말이다. 이런 생활 덕분에 우리는 돈으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가끔 좋은 차를 얻어 타거나 멋진 집에 들어서면 돈이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저 그뿐이다. 예전처럼 부러운 마음이 생기진 않는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 세상을 탓하는 대신 나에게 맞는 삶을 스스로 고민하고 바꿀 수 있는 자유를 선택했고
덕분에 이제 나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선택한 자유와 경험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이 생긴 것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한 달 40만 원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면 비결이 아닐까 한다. 이제 벤라이프 2년차가 되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 동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싸움도 잦았고 끊임없이 걱정도 했다. 2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일과 상황에 능숙해질 거라 생각했지만 완벽한 삶이 존재하지 않듯 여전히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고민을 한다. 또 모두에게 벤라이프를 권하거나 벤에서 살면 행복해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허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지난 2년을 떠올렸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매일 같은 하루를 마주한다는 게 두려웠던 우리가 오늘은 어떤 풍경으로 이사할지 어떤 신기한 일이 생길지를 기대하며 눈을 뜨고 두 사람이 누우면 가득 차는 2평 남짓의 벤에서 서로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유럽 곳곳을 여행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깨닫는다. 주변에서는 걱정 가득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지만 벤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결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자명한 이치를, 예상치 않은 일들에 잘 대처하는 지혜와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는 삶의 가능성을 배울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삶이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까지 벤에서 살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살 곳을 찾고 싶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몇십 년을 더 이렇게 움직이며 살 수도 있다.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하며 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계획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는 자랑할 만한 집이 아닌 우리의 가치관에 맞는 추억거리가 많은 집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이다. 정확한 정답은 없는 삶. 앞으로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매일의 이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의 삶을 고스란히 사는 방법이다.